안녕하세요. 저는 시내버스 15번을 운전하는 버스기사 임춘열입니다. 네, 임춘열 씨 올해 나이 58이고요. 8년째 버스 운전하고 계신 여성 버스 기사님이십니다. 그러면 지금 58이신데 그러면 나이 50살에 그럼 버스 운전을 시작하신 거예요? 49에 시작했습니다. 49에요? 네. 대단하십니다. 대단한 용기신데요. 예. 그럼 그 전에 무슨 일을 하셨나요? 전업주부였습니다. 와. 어떤 계기가 있었습니까? 네. 말씀 좀 해주시죠. 어느 날 보니까 제 나이 40이 훌쩍 넘어가고 있더라고요. 네. 내 나이에 정말 미안했어요. 어. 어머 세상에 내가 내 나이에 준비도 없이 이렇게 맞이했구나. 남들은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나는 이게 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 취업을 하자고 생각을 했어요. 그 이력서를 넣었는데 떨어지기도 했고 경력이 없다는 이유로 네. 근데 이 내용은 잠시 후에 그 나의 인생이야. 이분이 이제 나오시니까 거기 안 나오는 내용으로. 네. 네. 지금 그 어디서 어디까지 운행을 하십니까? 저희 회사는 KD 운송그룹이라 해서 기사가 9,000명이나 돼요. 9,000명이요? 네. 많다. 제가 지금 근무하는 곳은 남양주 덕소영업소인데 네. 거기만 해도 한 130명 정도? 네. 거기 덕소에서 구리시를 지나서 워커힐 밑으로 해서 강변역까지 가는 15번 버스입니다. 네. 그럼 그 노선만 계속 운행을 하시는 겁니까? 예, 다른 노선도 하는데 저는 지금까지 그 노선만 했습니다. 그러면은 뭐 단골 손님이라고 좀 이상하지만 단골 손님 매일 그 시간 되면 타는 승객분들 늘 아시는 분들이 뵙는 있겠네요. 네, 제가 기억하는 손님들도 많고요. 제가 기억 못하는 손님들도 저를 보면은 반가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 그 다니는 노선이 한강을 따라서 쫙 이렇게 가나요, 그렇죠? 한강 부분은 워커힐 밑에 쪽이고 주로 저희는 이제 밀집 지역. 아파트 밀집 지역을 다녀야 손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쵸, 네. 그쵸. 승객들이 많겠네요, 그렇죠? 네. 80년대 개그 하나 해볼까요? 세상에서 제일 빠른 버스가 무슨 버스인지 아세요? 첫 차입니다. 거의 뭐 안성열 씨, 이승만 그 성대모사랑 비슷한 느낌인데요. 첫 차가 몇 시 시작합니까? 저희는 이름표는 아닌데 5시 20분입니다. 5시 20분 예. 겨울에도요? 예, 똑같습니다. 그러면 겨울에 5시 20분이면 컴컴할 텐데요. 네. 그렇죠? 예, 한밤중입니다. 그럼 막차는요? 막차는 덕소에서 출발하는 게 10시 50분입니다. 그럼 강변에서 출발은 11시 40분. 하루에 몇 시간 근무하시는 거예요? 경기도는 서울하고 좀 달라서 저희는 하루에 16시간을 근무하고 그 다음날 쉽니다. 아니, 체력이 되세요? 하루에 16시간씩? 체력이 안 되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16시간. 그죠? 제가 이렇게 이렇게 좀 비슷한 입장에서 여자잖아요. 네. 예. 그런데 여자가 하기 쉬운 일은 결코 아닌데 하면서 가장 어려운 점은 뭘까요? 네, 제가 생각해도 힘든 일이었어요. 예. 가장 힘든 것은 제가 일하면서는 즐겁게 일을 하기 때문에 특별한 일은 없었어요. 제일 이제 중요한 것이 손님들하고의 맞부딪힘인데 네, 우리는 바로 네. 근데 저는 손님들하고도 특별히 그렇게 인상 쓰면서 그래야 할 일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동료들은 보면 정말 많더라고요. 그날 예. 화가 나서 일을 못하는 분도 있고 예. 이제 안정이 안 되면 운전이니까 할 수가 그쵸. 없으니까. 근데 저는 늘 즐겁게 살자, 많이 웃자 그러면서 손님들을 입장을 바꿔서 내가 손님일 때 기사가 대하는 것처럼 대하고 그래서 정평이 나 있습니다. 친절기사로. 친절 기사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차 운행하실 때는 그래도 술도 한잔 하신 분 계시고 어떤 분은 그러게요. 직구준 그런 분은 먼저 어떤 분이 계신 줄 아세요? 남양주까지 가는데 차를 세운대요. 이거 종점 가요? 그러면 잘못 들었고 안 가요. 그러면 종점 안 가는 버스가 어디 있어? 그러고 시비 거는 분들이 있고 옛날에 진짜 있었대요 그런 분들이요. 그 종점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뭔지 몰라가지고 안 가요 그랬더니 네. 종점 안 가는 버스가 어디 있어? 딱 버스는 다 종점 가지. 이런 시비 걸려고. 그런 분들은 안 계세요? 저는 여자이다 보니까 그리고 상대적인 것 같아요. 제가 친절하게 대하면 손님들도 아무리 술 취해서 중요한 혼수 얘기네요. 상태인데도 저한테 격식을 갖추고 이렇게 질문을 하시고 물어보시고 타시고 그러시는 편인데 차에 타시면 그런 분들이 타시면 주무세요. 보통 자죠, 술 마시면. 그 종점에서 깨우는 보통은. 것도 일이에요. 그래서 그런 일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긴장하는 게 마지막 정거장에서 안 내리면 어떻게 하나. 이제 그런데 이제 제가 생각해낸 것은 그러면 미리 물어보자. 그런데 술이 잔뜩 취해서 비틀비틀 올라오지도 못하면서 올라오세요. 그래서 손님 어디까지 가시죠? 그러면은 막 화를 벌컥 내세요. 그래서 손님이 주무실 것 같아서 제가 정거장에 내려드리려고 물어봅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러면 예. 정중하게 아 고맙습니다. 그리고 정거장을 말씀하세요. 예. 아니나 다를까 자리에 앉자마자 주무십니다. 그 버스 운전 이렇게 하시는 분 보니까 백밀러 그러니까 그 봐야 될 그 거울들이 굉장히 많던데 몇 개가 있습니까? 네, 저희가 기본 8개입니다. 아, 8개요? 그러니까 네, 출발할 때, 쓸 때 8개를 다 둘러봐야 돼요. 오. 밖에 있는 것까지. 아니면 뒤 문 여는 데까지. 네. 네, 세 분 중에 전화 오신 분이 네. 계십니다. 네. 네. 잠시 전화를 꺼주시기 바랍니다. 네, 계속 말씀하세요. 네. 그 8개를 다 봐야 되기 때문에 그걸 하나 놓치면 사고가 발생해요. 네. 예를 들어서 뒷문을 다 내리신 줄 알았는데 닫았는데 내리고 계시다. 예. 그럴 경우도 있고. 예. 하여튼 네. 8개를 본다는 게 처음에는 익숙해지지 않으면 사고로 바로 연결이 되더라고요. 중요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우리 버스 운전하시는 기사분들은 무려 정차하고 출발할 때 8개의 백미러를 다 봐야 될 만큼 승객들의 안전을 위해서 신경을 쓰는데 그분들이 편안하게 운전할 수 있게끔 우리가 또 해드려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요. 우리들 승객들도 그걸 늘 네. 염두에 좀 두실 필요가 있네요. 우리는 지금 운전하면서 뭐 2-3개 보는 것도 뭐 힘들어 하는데 그러게요. 계속 섰다 갔다를 반복하면서도 8개를 예. 수시로 봐야 되는 그렇게 여러분들의 안전을 위해서 신경 써주신다는 분에 대해서 좀 잘 생각을 해. 어느 날 불쑥 찾아온 내 나이 40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남들이 이야기하는 불혹의 나이였고 가슴이 아렸습니다. 남편과 아들 뒷바라지만 할 줄 알았지 정작 내 자신을 위해 준비한 거라곤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내 나이에게 너무 미안했습니다. 그래서 약속했습니다. 내 나이 50은 당당하게 맞이하마. 그리고 또 60을 기다리며 70까지 건강하게 일하자고. 그래서 48의 나이에 대형 운전면허를 땄고요. 49살에 버스 회사의 승무사원이 됐습니다. 저도 버스 운전자가 벌써 8년차가 접어들었지요. 아직까지도 이 일은 참 많이 힘듭니다. 날씨 영향도 많이 받고 갑자기 차가 끼어드는 돌발 상황도 많은데요. 그러다 보니 남자들도 많이 어려워하고 꺼려하는 직업 중 하나입니다. 한 번은 남자 동료가 이런 말을 하더군요. 내 마누라가 운전한다면 도시락 싸들고 가서 말릴 거라고. 그러면서 저보고 독하고 무서운 여자래요. 하지만 우리 남편은 아는지 모르는지 제가 집에 가면 왔어? 이 말이 끝입니다. 초창기에는 적당한 시기에 사직서 쓰라고 하더니 이제는 잘해서 정년까지 가라고 하더군요. 그래도 제가 지금까지 이 일을 할 수 있었던 건요. 늘 자상하게 격려해주는 든든한 남편과 세상에서 우리 엄마가 제일 멋있다고 해주는 아들 덕분입니다. 버스 운전기사,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제게는 딱 맞는 직업인 것 같습니다. 제가 사람 만나는 걸 참 좋아하는데요. 제 버스 안에서만 해도 하루에 700~800명의 사람을 만나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제 친구 같습니다. 이렇게 지금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제게는 꿈과 희망이고 행복입니다. 그래서 저는 또 꿈을 꿉니다. 인생을 60부터라고 하는데요. 제 60인생 계획 중 하나는 개인 택시 영업입니다. 그리고 70까지 일하면서 주변을 둘러보고 힘든 이웃들을 돌보며 봉사할 생각인데요. 지금처럼 열심히 하면 제 꿈 이루어질 수 있겠죠? 감사합니다. (60, 70년대) 제가 사는 우리 동네 시골은 우리 집보다 가난한 사람이 더 많았습니다. 그 당시 저는 여학생이었고요. 그 오빠는 집이 가난해서 부잣집에 농사일을 거들어주는 일꾼이었습니다. 눈이 커다랗고 안쓰러울 정도로 왜소해서 제가 먹을 것을 종종 갖다 주곤 했었는데요. 어느 날 오빠가 제 손에 편지 하나를 쥐어주고는 달아나 버렸습니다. 저는 당황해서 누가 볼까봐 얼른 집으로 달려가 화장실에서 몰래 펴봤는데요. 분홍색 편지에 예쁜 글씨로 차분히 써내려간 내용은
지금도 기억합니다. 하지만 마구 찢어서 버렸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그 오빠에게 찾아가서 따졌습니다. 감히 나에게 이런 편지를 보내다니. 꿈도 꾸지 말라고 말이죠. 하지만 세월이 지나고 그날을 되돌려 보니까 내가 그 오빠에게 못할 짓을 했구나 싶더군요. 그날 이후 저는 이따금씩 이 노래를 조용히 혼자 불러봅니다. 어니언스의 편지입니다. 노래는 계속 나가면서 궁금한 거 좀 여쭤볼게요. 도대체 뭐라고 썼길래 그렇게 찢어버리고 가서 따지셨습니까? 아, 찢어버린 것은 그 네. 편지는 정말 글씨를 잘 쓰고 네. 온갖 아름다운 것에 저를 표현했어요. 네. 예쁜 꽃, 예쁜 뭐 과일 그런 거에 표현을 정말 좋은데 왜 가서 따졌어요? 그때만 해도 저는 공주병이었거든요. 네. 과일이나 꽃으로는 송이 안 찼던 거죠. 네. 그렇죠? 노래 듣겠습니다. 곱게 써내려간 너의 진실 알아내곤 난 그만 울어버렸네. 정말